개혁신앙 정체성과 보수신앙은 공고히 다지면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는 대신대학교가 강소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도약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자진해서 평가받으며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신학대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전국 대학이 받는 평가에서 종전에는 소규모 신학대학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대학교는 자진해서 받으며 대외 환경 변화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기에 따른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학 교육 혁신 사례 벤치마킹과 대신대학교 내부 역량 분석, 재학생,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강점은 더 발전시키고 위험 요소들은 개선 방향을 세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DSU 비전 2030 플러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선보일 대신대학교. 가장 잘 가르치는 신학대학을 목표로 나아가는 대신대학교의 비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신대학교 최대 전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하이 에디스트라고 하는 대학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래효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신대학교 기획처장 위수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대학 기간평가 인증이라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평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종전에는 소규모 신학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 평가에서 제외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빠르면은 내년 아니면은 내후년 2025년 경에는, 이제 현재 소규모 신학대학들도 이 대학 평가에서 제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아직 이제 정책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소규모 신학대학도 대학 평가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를 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신대학교는 사실 이런 대학 기간평가 인증이나 이런 준비가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종전에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전국 대학이 받는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규모 신학대학들은, 다 평가가 제외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 대신대학교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직접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평가에 자진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받은 평가에서, 이제 처음 이제 대학 평가에 도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혹독한 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대학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제 도전과, 용기 덕분에, 우리 대학에서, 이제 다른 소규모 신학대학들보다 앞서서 이런 대학 평가나 대학 경쟁력 혁신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제 발전 동력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학은 최근 한 2년 동안에, 정말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은 이후에 뼈를 깎는 어떤 쇄신과 이제 개선을, 계속 이제 지속을 해 주셨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제 대학 기본 역량, 대학 기간평가 인증 평가를 올해 하반기에 지금 이제 받으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혹시 지난 5월 달에, 우리 대학에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체 구성원 대상으로 이제 공청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 이제 이제 발전 계획에 대한 방향을 잡고, 대학 내부적으로도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우리 대학의 새로운 이제 비전 2030 플러스 발전 계획도, 새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의 이제 단기간의 좀 노력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학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이제 어떤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신학대학으로서 방향, 특성화 방향을 잡고 계속 좀 나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펀더멘탈이 튼튼한 대학이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다른 여러 대학들의 상황을 보면은, 학생 충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신대학교는 그 2016년 이후에 7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한 대학이고요. 이렇게 그 신입생 충원율 7년 연속 100%를 달성한 비수도권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학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 재정적인 어떤 튼튼함입니다. 그 법정 부담금 부담률이라고 해서 그 학교 법인에서 대학에 그 재정을 기여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대부분 대학에서 이 법정 부담금 부담률을 맞추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2014년 이후 8년 연속 법정 부담금 부담률 100%를 달성하고 있는 대학이고 굉장히 많은 발전 기금이 지금 우리 대학으로 이제 그 기부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어떤 충원이나 이런 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학은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한 대학이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우리 그 대학은 이제 그동안 이제 소규모 신학대학으로서 이제 대학 평가에서 좀 제외가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그 다른 예컨대 우리 경산에 있는 뭐 그 영남대라든지 뭐 대구대라든지 이런 대형 대학과 동등하게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이런 그 교육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대형 대학들과는 아무래도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은 펀더멘탈이 정말 튼튼한 대학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육 체계에 대한 좀 쇄신을 지속해 나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좀 신학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저희가 기본 역량 진단을 21년에 받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학을 조금 더 선정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추가 평가도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주 저희 학교랑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대규모의 대학이랑 저희가 경쟁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결과가 아주 좋지는 않았지만 점수가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 학교에 아직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랑 총장님께서 계속 준비를 하신다면 이렇게 의지를 갖고 준비를 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고 학교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이 기본 역량 평가는 사실 상상도 못 하는데 그냥 한번 받아보자. 우리 2001년도에 그 교육부의 평가를 받고 그다음 준비 딱 한번 받아보자 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지표는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정성적인 어떤 이런 관리라든가 그 정량 평가 같은 경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했는데 이번에 기관 인정 평가를 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걸 하기까지는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교회나 또 우리가 약간의 어떤 회복이 되면 많이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어려울 때 기본 역량 그 평가가 그 역량 강화 그 평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마음을 돌리지만 또 학교가 새롭게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롭게 발전해 가게 되면 그래도 대구 경북에 우리가 개인은 한 1000여 개, 교회는 130개 교회가 우리 학교를 계속 도와주고 있고 또 한 번씩은 지역과 관계없이 큰 교회가 한 번씩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학교로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사실은 새롭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산 지역에 공장이나 중소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 유치에도 많이 편리하고 다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편리하고 또 그리고 지자체로 많이 교육부 지원금이 많이 지자체를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지자체에 함께 해서 협력도 하다 보면 앞으로 그런 점은 많은 장점을 안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은 큰 대학하고 평가가 이제 우리가 잘 이루어지는 힘드는데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 30분하고 큰 대학의 교직원이 1000명 넘는 대학원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 학교 교직원 다 빼봐야 뭐 50명도 잘 안 되는 극소규모 대학인데 그래도 극소규모 대학은 근학 이념을 살려서 나름대로 우리 학교가 인간 넷틱에 준축주의라는 게 1995년도 6년도에 생겼어요. 4대 요건만 맞으면 인간 넷틱 그 시대 그 정신으로는 최선을 다 처음 인간 낼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어가는데 다른 대학은 인간은 그렇게 내는 학교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 정체성은 다 사라졌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한다는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기 있는 과라든가 사범계열 과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하면 그 인간들에게 쉬웠는데 그걸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대학과 우리가 맞대를 수 있는 것은 이제 평가의 변별력이나 이것을 좀 다르게 대교육이나 교육부에 많이 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대학은 소규모대로의 대학대로 해야 했던 평가 그냥 그 사이즈별로 아마 2025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많이 고려해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강소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아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발전하려면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 구성원들 자체도 이제 많은 이미지가 정신적으로 많이 변화되어야 되고 또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 학교가 스무스하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보면 우리 대학이 새로운 그 평가의 패턴이 변하게 되면 많이 발전될 겁니다. 예.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지금까지는 평가가 없다 보니까 제도화된 프레임이나 틀을 이렇게 갖추지 못했는데 이제 평가를 받다 보면 그 시스템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지 교육 시스템이나 연구 시스템이나 봉사 시스템이나 모든 구성원들이 그 시스템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연습이죠. 과거에는 논문을 쓸 수 있어도 평가가 없으니까 논문을 별 관심도 별로 없었고 과거에는 봉사를 해도 짬새 있는 봉사가 잘 안 돼서 이제 평가가 하다 보면 뭔가를 남겨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맞춤에 새로운 프레임이 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기관 인증 평가가 되면 정부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2025년도부터는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다. 기관 인증 평가에 따라 전에는 역량 강화에 따라서 재정이 지원됐지만 이제는 기관 인증 평가가 되면 그건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재정이 아마 지원이 될 걸로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데는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유연성 있게 우리 학교를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이 있고 작은 대학이고 신학의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게 되면 개혁주의고 보수주의고 칼빈주의 요 세 가지 깃털 아래에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아마 지자체도 많이 유연하게 우리 학교에 지원될 줄로 그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김도연 전 포항공대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살린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이제 다른 해외 국가의 경우에도 이런 소규모 대학들이 어떤 지역 사회에서 어떤 좀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우리말로 하면 통합 돌봄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기여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소규모 대학들도, 지금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역사회 이제 주민 대상 평생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사회에서 이제 주민들이 저렴한 이제 등록금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이런 제공하고 있는 좀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소규모 신학대학의 좀 소중한 가치를 사회에 좀 널리 좀 홍보를 하는 게 먼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총회 이제 신학대학들 간에 서로 이제 공유와 협력이 좀 더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규모 대학의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좀 대규모 대학들에 비해서 좀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면 교수학습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은 학생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학생 지원 조직을 이제 소규모 대학 혼자만으로는 갖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여러 이제 우리 총회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러한 좀 센터를 공동으로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전산 시스템 같은 경우를 이제 공동으로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비용을 줄이면서도
그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양질의 좀 교육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총회 그 이제 그 신학대학들 간의 그 이제 교류와 협력이 좀 더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실은 신학계열 학교가 전국에 있는 학교가 소규모가 되다가 보니까 늘 지원받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나 교계의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기간 인정 평가를 받게 되면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정 지원도 재정 지원이지만 신학교는 그 기도로 그리고 협력 교회가 협력함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전하게 신학에 반듯하게 생각하면 우리 신학생들을 반듯하게 키워서 또 양육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회로 또 내보내게 되고 교회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 발전되고 그네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정말 든든하고 건전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다 같이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후원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써 우리 넉넉하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운 역경들을 넉넉하게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님들,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